저는 식당 배달원에서 130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53살, 이름은 김태진입니다. 지금 제 증권 계좌에는 130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 저는 중국집 배달원이었고 손에 쥔 돈은 겨우 2,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고졸이고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경제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오토바이 타고 짜장면 배달하던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달하면서 본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배달원에서 130억을 만들었는지 그 12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시작. 41살, 손목 골절과 절망.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한 지 15년째였어요. 하루에 50개에서 60건씩 배달하며 악착같이 살았죠. 아내는 마트 계산원, 아들은 중학생, 딸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왼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6개월은 쉬셔야 해요. 배달은 당분간 어렵겠네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일당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못하면 수입이 0원입니다. 애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어떻게 하죠? 중국집 사장님은 미안하다며 퇴직금으로 2,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울먹이면서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목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쉬면서 뭐 할 수 있는 거 찾아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41살, 배달밖에 못하는 사람, 손목 부러진 사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2. 우연한 발견. 배달하면서 본 것들이었습니다. 손목 깁스하고 집에서 멍하니 있던 날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15년간 배달하면서 제가 본 것들. 강남 오피스텔 배달 갈 때마다 1층 카페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그 카페 이름이 스타벅스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배달 갈 때마다 쿠팡 차량을 하루에 5-6번은 봤습니다. 편의점 앞 택배함은 항상 CJ 대한통운 로고가 붙어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 지나갈 때마다 배달의 민족 파란 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들 장사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스타벅스 주식, 쿠팡 주식, CJ 대한통운 주식. 그런데 스타벅스랑 쿠팡은 한국 주식시장에 없더라고요. 대신 CJ 대한통운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검색했습니다. 제가 배달하면서 매일 본 회사들. 삼성전자, 택배 받는 집마다 삼성TV, 냉장고, LG생활건강, 편의점 주겸치약 매대가 항상 텅 비어 있었음. 아모레퍼시픽, 아파트 아줌마들이 올리브영 가방 들고 있었음. 네이버, 배달 주문 앱 다 네이버 지도 기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들 주식을 사면 어떨까? 3. 첫 투자. 내 눈으로 본 회사만 산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주식 공부 좀 해볼까? 아내는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식을? 근데 우리 돈 잃으면 어떡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2,500만 원 중에 1,500만 원만 쓸게. 나머지 1,000만 원은 절대 안 건드릴게. 그리고 내가 모르는 회사는 절대 안 살게. 그렇게 저는 2014년 1월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내가 배달하면서 직접 본 회사만 산다. 첫 포트폴리오는 이랬습니다. 삼성전자 500만 원, 매일 배달 가는 집에 삼성 제품 가득. LG생활건강 300만 원, 편의점 치약 매대 관찰. 아모레퍼시픽 300만 원, 올리브영 가는 사람들 관찰. CJ제일당 200만 원, 편의점 햇반, 만두 잘 팔림. 현금 2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주식이야. 그냥 잃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15년간 매일 이 회사들을 봤어. 이 회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4. 관찰의 힘.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3년. 손목이 나온 후 저는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배달하면서 관찰을 시작한 겁니다. 매주 화요일, 한가한 날,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강남, 홍대, 명동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2014년 3월 11일 스타벅스 강남역점 오후 3시인데도 자리 없음. 2014년 5월 20 올리브영 명동점 중국인 관광객 입장 대기줄. 2014년 9월 8일 편의점 CJ 햇반매대 오전 11시에 벌써 텅 비었음. 저는 이 노트를 보면서 주식을 샀고 팔았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중국인 관광객 폭증 관찰, 추가 매수. CJ 제일제당, 편의점 도시락 매출 폭발 관찰, 추가 매수. 3년 후 제 계좌는 4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월세 아니라 전세로 이사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돈으로 전셋집에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계좌에는 여전히 3천만 원을 남겨줬습니다. 제 투자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5. 위기. 욕심과 원칙 붕괴. 마이너스 50%. 1,500만 원 날림. 2017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비트코인, 2차전지, 바이오가 난리였어요. 배달 가던 중국집 사장님의 말했습니다. 태진아, 나 비트코인으로 3개월에 5천만 원 벌었어. 동네 형도 말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삼성전자 같은 거 하냐? 2차전지 해야지. 에코프로 3개월에 2배 됐어. 저는 흔들렸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느리게 보는 건가? 그래서 원칙을 깼습니다. 에코프로, 가본 적도 없는 회사. 셀트리온, 약 만드는 회사라는데 뭐 하는지 모름. 비트코인, 거래소조차 어떻게 생겼는지 모름. 저는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이런 종목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올랐습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30%. 역시 이게 진짜구나. 하지만 2018년 1월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2천만 원은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배달하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돈 1,000만 원 날렸어.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배달할 때는 안전하게 가잖아요. 빨리 가려고 신호위반하면 사고 나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배달할 때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다 사고 나면 끝이니까요. 주식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본 회사만 사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에코프로, 셀트리온, 비트코인을 전부 팔았습니다.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6. 재기. 코로나와 기회. 1,000만 원에서 8천만 원. 2019년 저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새로운 회사들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 배달할 때 카톡으로 주문받고 카카오 맵 쓰고 쿠팡페이로 결제받음. 네이버. 배달길 찾을 때 네이버 지도, 쇼핑도 네이버. 쿠팡. 아파트 가면 쿠팡 차량 하루에 10번도 더 봄. 2020년 2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이었습니다. 주식시장도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주문이 폭발했거든요. 중국집은 하루에 100건 넘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쿠팡 차량은 아파트 앞에 5대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주문은 쉴 새 없이 올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망하지 않아.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저는 남은 현금 500만 원을 전부 카카오, 네이버, 쿠팡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200%, 네이버 플러스 80%, 쿠팡 상장 후 플러스 150%. 제 계좌는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배달하다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울었습니다. 나 해냈어. 7. 가속. 관찰의 확장. 8천만 원에서 5억. 2021년. 저는 더 이상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찰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어떤 상품이 잘 팔리나? 카페. 어느 브랜드의 사람이 많나? 마트. 어떤 코너가 붐비나? 거리. 사람들이 뭘 들고 다니나? 그리고 새로운 회사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 5가 거리에 엄청 많아짐.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전기차 많아지면 배터리 필요함. 삼성 SDI. 역시 배터리. 하지만 이번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는 제가 직접 봤으니까 현대차 매수. 배터리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논리적으로 필요하니까 소액만 매수. 2022년까지 제 계좌는 5억을 돌파했습니다. 8. 도약. 매국 주식과 AI. 5억에서 130억. 2023년 저는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찰한 결과 한국에서 사람들이 쓰는 건 결국 미국 회사 제품이 많았거든요. 애플 아이폰. 거리에서 10명 중 7명. 테슬라. 주차장에서 자주 목격. 엔비디아. 챗GPT 뉴스에서 계속 나옴.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관찰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5억 중 2억을 미국 주식에 넣었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S&P 500 ETF. 그리고 2023년, 24년 AI 붐이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플러스 300% 폭등했습니다. 애플, 테슬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제 계좌는 10억, 20억, 50억, 100억, 2024년 11월 130억을 돌파했습니다. 9. 현재. 그래도 배달은 계속합니다. 지금 제 나이는 53세입니다. 계좌에는 13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아직도 배달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달을 해야 제가 관찰할 수 있거든요. 배달을 안 하면 저는 그냥 집에 앉아서 유튜브나 보는 사람이 돼요. 그럼 투자도 못 해요. 저는 아직도 매일 배달합니다. 하루 20, 30건 정도만 합니다. 예전엔 60건. 그리고 배달하면서 관찰합니다. 지금 제가 관찰하는 것, 로봇 배달. 배달 로봇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전기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고 있음. 키오스크. 사람 대신 기계가 주문받음. 이런 걸 만드는 회사를 찾아서 또 투자할 겁니다. 10. 메시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저는 대학도 못 나왔고 경제 공부도 안 했고 컴퓨터도 잘 못 다룹니다. 하지만 저는 130억을 만들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발로 직접 확인한 것만 믿었습니다. 유튜버가 추천하는 종목? 안 봤습니다. 카톡 주식방? 안 들어갔습니다. 테마주? 절대 안 샀습니다. 저는 그냥 배달하면서 본 것들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여러분이 매일 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쓰는 물건, 택시기사라면 거리에서 보이는 브랜드, 주부라면 마트에서 잘 팔리는 제품. 그걸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회사 주식을 사세요. 빨리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12년 걸렸습니다. 주식은 운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투자를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